아이고. 아이고. 방송을 해볼까나? 자, 이거 옛날 선글라스인데, 요거는 좀 두고. 시간이 없네. 아이고, 괜찮아요? 여기 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할 말은 하고 깔 것은 깐다. 나름 사이다 방송을 추구하는 하나밖에 없는 제작국장 까TV의 까PD입니다. 오늘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. 참 이거를 재밌다고 해야 될지 이거 굉장히 제가 좀 실언을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내려가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고 거기에 더 일본 규슈를 잇는 해저터널 발언을 했습니다. 참 어떻게 보면 뭐 개발을 하는데 이게 뭐 나쁠 게 뭐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니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부산 시장 선거 때 되니까는 내려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, 그런 시기적절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얄미운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일단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부산 이게 기사 일단 제목 한번 보세요. 부산 달랜 김종인 가덕도 신공항 지지 한일 해저터널 검토. 자,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좀 함정 같은 아주 미꾸라지 같은 그런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기사가 뭐 뻥을 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.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. 신공항 건설을 자기가 뭐 짓겠다, 뭐 어떤 구체적인 게 아니라요. 지지한다요, 지지한다. 즉, 이 인간 까PD가 가서 지지합니다. 다를 바 없어요. 지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책임한 말이고 만약에 이게 무산됐을 경우에는 아니 지지했는데 이러고 말 단어인 거예요. 자,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. 4.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부산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다. 자, 이거요. 자, 제가 밑줄 긋은 거 한번 보세요. 부산 달랜 김종인. 아니, 부산이 뭐지? 애기들 사는 동네예요? 그걸 달래게? 아니 무슨 애기 부산이야? 이거를 부산 시민들을 갖다가 굉장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. 내가 저 가덕도 공항 한다고 하고 뭐 해저터널 이렇게 한다면은 좋아들 하겠지 이놈들. 만세나 불러라. 굉장히 무책임한 그 발언과 공약을 남발을 하고 거기에 들썩들썩일 거라고 이 판단하는 이 지도부의 이 자세 자체가,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옛날 야인 시대 시절에 우리나라 국민을 갖다가 진짜 검은 것은 먹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무것도 글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전 근대적인 아주 무식한 사고 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이런 거 있어요. 거기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부산의 경제성장 비전을 담은 뉴 부산 비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대요. 자, 뉴 부산은 또 뭡니까? 그리고 비전 프로젝트는 뭐예요? 이 앞전에도 부산이라는 곳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또 나왔을 것이고 시장 선거가 계속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다 부산 비전, 뉴 부산, 새로운 부산, 새 정치를 얘기했다 이겁니다. 이제 와서 무슨 뉴 부산 비전 프로 이거를 발표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야 발표 신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식한 발상 아니에요? 부산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다고 보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번 선거는 좀 잘 뽑아야 돼. 솔직히 나 누구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. 딱 그놈이 그놈 같고 괜찮은 놈이라도 일단 당선되고 나면 물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앞섭니다. 제가 굉장한 뻥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. 요 사진을 한번 봅시다. 자, 요 사진을 보면요. 김종인이가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죠. 나중에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종인 쓰라고 이렇게 상석의 가운데 점선으로 네모칸을 쳐줬습니다.
이거 광고물 시한문 만들려고 얼마나 또 돈을 썼겠습니까 이거. 그리고 저 이현주 표정 봐요. 다른 후보들 얼씬도 못하게 자기가 딱 차지하고 있는 거.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거 가식적인 이런 퍼포먼스로 이게 돈 쓰지 말고 가가지고 진짜 가가지고 뭐 하나라도 좀 팔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. 자, 제가 리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일단 전폭 지원. 그렇죠. 이거 죄송합니다. 제가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. 이런 게 있어요. 공항건설은 막대한 고용 효과,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부산의 제도약 계기가 될 세계박람회 유치와 연결된 신공항건설. 이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.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이냐면 막대한 고용 효과라는 얘기는 과연 어디서 고용이 된다는 얘기예요?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. 공항건설하는데 막대한 노가다가 들어가겠죠? 이런 걸 고용 효과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? 내가 부산 사람들 다 삽질하게 만들고 다 곰빵 이게 질통지게 만들어서 이거를 고용 효과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.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노동에 관련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떤 펜대 굴리는 일이 아니라 이런 그 인력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거의 고용 효과라고 볼 수는 없고,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얘기는 가덕도는요 그런 그 일꾼들이나 아니면 투기꾼들에 의해서 제가 보기엔 굉장히 혼란을 겪을 거라고 보거든요. 즉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고 온갖 유흥이 발생하고 그 동네 청년들이 안마시수 쏘가서 그냥 그런다고 저는 보거든요.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는요 이런 유흥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무슨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옵니까 그 작은 가덕도에. 그래서 저는, 그리고 여러분들 지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김해공항하고 가덕도는요 차로 43분 거리에 있는 위치예요. 정확히 30km에 있는 위치. 그런데 난 이 공항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미스테리예요. 지금 우리나라 공항 15개가 있는데 현재 10개가 적자예요. 그런 상황에서 이 가덕도 공항의 적자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, 그런 것이 뭐 예타 조사가 확실히 됐는가 아니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. 무조건 뭐 우리 동네 공항 들어온다 신난다고 할 게 아니라 이건 폐허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. 자,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. 자, 요거 이제 해저 터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페이지는 이대로 두고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옛날에 여러분들 2012년도 때 이명박 정부 때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을 유치를 했어요. 그때 당시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냐면 정확히 생산 부가역 그때 당시 그 사무국 가족까지 최대 8,000명이 국내에 들어오고 이들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도 수백억이고 이 연간 3,8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? 다 개뻥이었다는 얘기예요. 개뻥. 그런데 이제 와서 가덕도 공항을 건설하면서 생산 부가 효과가 54조 5천억이니 고용 유발 효과가 45만 명이라는 등 이런 허무맹랑한 숫자 노름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거는 마치 동네 구의원 시의원이 우리 동네 고속철도 놓고 일자리 200만 개 추진하겠다라는 허무맹랑한 말하고 일맥상통한 거라고요. 이게 무슨 근거야 이게? 예? 생산 부가효과 54조가 그런 가덕도 주민들이나 부산 사람들 주머니에 지갑에 뭐 단돈 10,000원이라도 꽂힙니까? 그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그 발상 자체가, 그러니까 이 허무맹랑한 발상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은. 자, 고용 유발 효과 54만 명 나올 수가 없어요. 예, 제가 이런 민간인이 생각해도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. 물론 때려 맞출 수는 있겠죠. 뭐 노가다 뭐 해가지고 근데 45만 명 나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. 그래서 이런 좀 허무맹랑하다, 이게 무슨 경제 효과야, 말도 안 되는 개구라지. 그래서 이제 해저 터널 얘기 좀 해볼게요. 이현주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.
우리는 문재인 정권 같은 반일 정치를 하지 말고 서로 적극적으로 윈윈 상생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. 즉 일본하고 윈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. 자, 터널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우리가 득실을 따져야 돼요. 예? 과거 물론 뭐 일제 시대 때지만은 이 그 가덕도부터 있는 이 해저 터널이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 역할을 할 것인가, 여기가 무슨 동부가 무슨 물류의 뭐 중심지가 될 것인가, 그거를 따져야 돼요. 제가 보기엔 아직 이 인프라 개발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물류의 중심지가 된다? 이거는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고, 만약에 설상 그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의 부산 물류의 중심지는 다 어떻게 될 것이며, 여기다가 굳이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수천억을 쏟아붓힐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. 근데 여기에 난 거슬리는 게 있는데, 문재인 정권 같은 반일 정치를 하지 말고, 우리는 반일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기억하자는 얘기인데, 그걸 갖다가 이 박근혜하고 이 일맥상통하게, 이명박하고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윈윈을 해야 된다,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, 여러분 그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알죠? 역행을 해서. 이 국민의힘 이 잔당들이 거의 다 일본 친일파의 후손의 잔재이기 때문에 이 귀소 본능이 이게 작용을 해서 사실은 이 일본으로 있고 그들과 윈윈하고 싶은 아주 부끄러운 우리 민족상의 지금 현 주소예요, 이게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윈윈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,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이것도 우리나라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봅니다, 사실은. 자, 이현주 같은 경우는 광명인가 그죠? 그 지역구에서 그 야반 도주해가지고 부산으로 찐 인간이에요. 왜냐? 여기 제 신당 창당하다 안 되니까 그렇게 내팽겨 쳐버리고 갔어요. 최소한 자기 지역 구민들한테 나 이렇게 이사 가요라고 한마디 보고도 없이 짠 사람이에요. 그리고 부산 가서 부산의 딸 뭐 이현주 해가지고 이 시장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제가 보기에는 이 제목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예, 물론 제 생각엔 지금 부산시장 나온 여야 모두 제목 없습니다. 예, 애초부터 없었고,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참인물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. 친일파들, 쌍놈 새끼들. 자,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선거 공약인데, 못 먹어도 고라는 말 알죠? 우리가 고수업 칠 때 에휴 씨발 갈 때까지 가보차 하고 치잖아요. 이거는 가덕도 받고 애따 모르겠다 해저 터널 한번 얘기하자, 이런 그 발상으로 가가지고 나는 가덕도 공항에 찬성을 했고 해저 터널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, 지어준다고 약속을 한 적은 없다.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동네 무슨 시의원 구의원이 일자리 200만 개 추진하고 우리 동네 철도 논다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.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그냥 무식한 발상이고, 얼마나 유권자들을 그따구로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가 좀 똑똑해져야 돼요. 예. 자,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얼마 전에 나경원의 아들이 특전사가 이게 됐다고 해서 엄마의 마음이니 뭐니 해서 이게 껴안은 사진이 뉴스가 됐어요. 여러분, 이게 뉴스거리예요, 이게? 아니, 그러면 특전사들 둔 사람들은 다 뭐 이거 뉴스에 나와야 돼요? 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아들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숨겨야 될, 그러니까 이거를 내세울 것 필요까지는 없는 일, 그죠?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, 남들이 알아주면 예 맞아요 라고 할 일을 이 껴안은 이 사진까지 해가면서 이거를 뉴스화 시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동안 정치인의 자식들이 면제가 되고 특채로 들어가고 그대로 대물림을 해서 국회의원 되고 남경필이처럼 장제원이 아들도 어떻게 되면 또 국회의원 할지도 몰라요, 여러분.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뉴스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워, 난 이 사람 솔직히. 그리고 자, 오른쪽에가 제일 가관입니다. 여러분, 이 왼쪽 사진 보면서 오른쪽 사진 보셨죠? 꼭 안아주고 싶었다, 안철수가 공개한 포용 사진. 이게 뭐냐면
얼마 전에 소연평도 해상에서 이제 북한군 총격에 이제 사망하신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그 이모 씨의 유가족을 안철수가 가서 이렇게 안았다고 사진을 올린 거예요. 아니 이게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. 이 사진을 찍는 사람과 이 찍는 사람 주변의 이 모습을 생각해 봐요. 내가 보기엔 이 유가족 이분이 그리 내가 보기엔 유쾌한 감정으로 진짜 나를 위로해 준다라는 감정으로 안철수를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. 이게 웬 개생쇼야 이게. 마치 신라면 2박스 들고 고아원 가서 사진 찍는 거랑 이게 뭐가 달라요 이게. 그런 사람들을 욕해야 할 입장에, 계도하고 욕해야 될 입장에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데 내려가서 이런 기념사진 찍고 이 표정 좀 봐 이게 사람이야 이게? 난 이 기사가 더 웃겨요. 꼭 안아주고 싶었다 안철수가 공개한 포옹사진. 아니 공개한이라니 이거는 그냥 비공개로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 그런가 보다 지 옛날에 코로나 때 의사복 입고 어디 싸들고 돌아다니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땀 차가지고 그게. 예? 그런데 하여튼 뭐 이런 이 초딩적인 이 사진이 뉴스가 된다는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판 현실이 이게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.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정치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서 또 어떤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도 있고 많은 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대다수의 어떤 분들은 굉장한 공감을 좀 해주길 바라고 이 공감돼야 될 스토리가 아니겠는가라고 스스로 감히 좀 생각하는 바입니다. 그래서 이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의 이 헛소리가 뉴스가 되지 말아야 돼요. 예? 그냥 툭툭 던지는 거 그 뉴스로 받아 적고 우리나라 기자들도 참 불쌍하죠. 뭐 찍겠다고 저 낭떠러지 여기 난간에 기대서 그거 찍고 말이에요. 그래서 나는 이런 헛소리하는 정치인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부산 시장 선거도 있고 서울 시장 선거도 솔직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 민주당의 박영선도 지금 장관직 내팽개치고 지금 후보로 지금 나왔는데 그 장관 그 공백기에 지금 뭐 차관이 이제 대행을 하겠지만 그거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 그 비용, 이 보궐선거 양쪽으로 들어가는 이 사회적 비용은 다 우리 국민 세금임을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. 나경원도 마찬가지고 돈 잡고 나가서 그 짭짤내는 애한테 떨어지고 뭘 서울시장에 되겠다고 나와가지고 아들팔이 딸팔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. 저는 자기가 내세운 공약을 잘 지켜나간 거, 나의 그동안 있었던 정치 소신, 그러니까 이 정치인으로서 살아온 역사에 대한 정치 소신,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국민이 이 사람은 정말 괜찮겠구나라고 뽑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지. 아들팔이 딸팔이 하고 또 오세훈도 마찬가지예요. 옛날에 그 서울시장 할 때 이상한 저 내기해가지고 무상급식인가 그거에서 물러나가지고 다시 또 이제 후보자로 나왔는데 또 한간에 또 여러분 난 좀 우리 국민들 이런 사람들은 좀 까야 되겠어. 어떤 아줌마나 할머니들은요, 야 오세훈이 저 잘생겼다, 야 쟤 뽑아야지, 인물이 낫다, 야 그거 뽑는데 이거 안 됩니다. 이거 우리가 사기당하는 지름길이에요. 다단계 봐봐요. 돈 많이 벌 것 같죠? 사기란 말이에요.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약을 내세우는 그런 청사진에 속을 게 아니라 이게 지킬 수 있는 건가?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역사가 무엇인가?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우리가 정치인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지. 사탕 발림했다고 우리가 그 사탕 발림 넘어가면 우리 스스로가요 이 개돼지가 되는 지름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한 마인드를 우리가 좀 가지고 좀 지켜볼 수 있는 그 해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. 행여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. 에휴 정치인들 다 그놈이 난 관심 없어. 관심 없으면요 우리나라 이거 정확한 민주주의를 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.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가 어떤 놈을 욕하고 어떤 놈을 칭찬해야 될지 이런 위치에 있어야 이런 개돼지 정치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안 본다고 봅니다. 아이고 제가 이게 하여튼 뭐
이 가덕도 해저터널 얘기하다가 별 얘기가 좀 많았네요. 자, 언제나 새로운 주제로 같이 고민해보고자 이렇게 방송을 찍는 카피디였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스톱!